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인식하에 그 관리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최대한 억제하겠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은행들이 대축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죠. 지난달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2년 만에 3%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전세 대출, 잔금 대출까지 조이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또 입주를 앞두고 돈을 못 구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끊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딴판으로 일부 공공기관들은 임직원들에게 저금리로 고액의 주택대출을 펑펑 내주고 있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시간에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저금리 대출 논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 대출까지 조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대출이 어느 정도나 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은 주택 관련 사내 대출 약 20% 증가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경준 의원이 낸 자료를 좀 보면요.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주택대출 실행액은 3,383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2,813억 원에 비해서 1년 새 570억 원 늘었습니다. 추이도 꾸준한 증가세인데요.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4년간 79%나 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데 대부분이 지금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재원 조달 방식이나 요건, 금리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 공공기관, 별다른 요건도 없이 직원들에게 1, 2%의 낮은 금리로 1억 원 안팎의 고액 주택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좀 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엔 0.69%,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을 살 때는 0.9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발전도 0.6%로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적자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해 4천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한 강원랜드도 2%로 최장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도 0.5에서 1.5% 금리로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내주는 디딤돌 대출의 최저금리가 2% 초반대니까 연봉 1억 원씩이나 하는 공기업의 사내대출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택융자금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 우대가 지나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나친 특혜다라는 지적인데 살펴보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가 지난 7월에 전체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출액은 낮추고 이자율은 높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지침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사내대출 제도는 노사단체 협약이라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재부는 성과급과 연동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기관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침을 따른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몇 곳이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안 했고 불이익이 얼마나 또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비계량지표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점을 지금 뭐 이렇게 주겠다, 3점을 까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복리후생 지표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감안해서 평가 때 어떻게 할지를 특히 정권 말이라는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이 공공기관 혁신 동력을 정부가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